네, 먼저 첫 번째는 중국을 쭉 한번 살펴볼게요. 중국의 역사, 네, 1단원과 2단원의 내용을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문명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네, 중국 문명은 4대 문명 중에 하나로 황허강 유역에서 시작이 됩니다. 중국 문명과 관련있던 나라 두 나라 있어요. 네, 하나는 상나라고요. 다른 나라는 주나라입니다. 네, 상나라는 여러분 뭐가 유명했냐면 갑골문 기억하셔야 돼요. 네, 갑골문. 각골문은 이 왕이 당시에는 중요한 일에 점을 쳐서 결정을 했는데 그 점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네, 동물의 가죽이나 뭐 거북이 등 껍데기 같은 데 남겼는데 이게 오늘날 한자의 기원이 됩니다. 네, 한자의 기원이 되고요. 이거는 문명 시기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네, 문자의 사용과 관련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나라입니다. 여러분 주나라 하면 뭘 기억해야 되죠? 네, 봉건제예요. 네, 주나라는 봉건제. 봉건제가 뭐였죠? 네, 왕이 제후한테 제후가 왕을 도와주는 사람이죠. 왕이 제후한테 봉건 이 땅을 줘요. 네, 토지를 주고 제후는 이 왕한테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네, 군사도 필요할 때는 이제 군사적인 도움도 주고 세금도 내는 것을 봉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과 제후 간에 이렇게 계약 관계로 이루어진 거, 봉건제인데 왕과 제후는 처음에 혈연 관계로 시작했다고 했어요. 네, 핏줄을 나눈 사이였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히 혈연 관계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나라의 봉건제는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등장한 혼란기, 이 혼란기를 우리가 춘추 전국시기라고 하죠. 네, 춘추 전국 시대가 펼쳐집니다. 이 춘추 전국 시대에는 일단은 혼란기긴 하지만 굉장히 농업이라든지 상업이 발달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우리가 청동기를 사용했어요. 네, 문명 시대에는 우리 도구 좀 정리해 보면 문명 시기에는 청동기예요. 그리고 그 전에는 우리 석기시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선사시대. 문자를 사용하기 전에 구석기, 신석기, 돌을 사용한 거예요. 석기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문명 시기를 지나면서 철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도구는 이렇게 사용을 하게 돼요. 춘추 전국 시대에서는 철기를 사용해요. 철기. 그래서 이제 철기를 갖고 농기구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무기도 만들어요. 농기구로는 당연히 농사를 짓는데 석기로 그러니까 어떤 돌로 만들어서 농사 짓는 것보다 철기로 만들어서 농사 짓면 훨씬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때는 소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요. 그리고 철로 무기 만드니까 아무래도 정복 전쟁 같은 것이 활발하게 전개가 됐겠죠. 그리고 춘추 전국 시대에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제자백가의 등장입니다. 네, 제자백가가 뭐였죠? 네, 제자백가는 이 시기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지 탐구하고 또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개혁안을 주장한 학파입니다. 제자백가에는 뭐 대표적인 게 일단 법가. 법가는 법으로 통치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나라부터 중국의 정치적인 이념이 되는 유가. 유가에는 공자와 맹자가 있죠. 유가는 어떻게 주장하냐면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어떤 도덕, 인과예를 갖춘 어떤 도덕을 통해서 도덕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도가. 도가에는 노자와 장자가 있는데 무의자연이죠. 지금 이런 인위적인 것을 벗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이런 제자백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이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한 진나라입니다. 그럼 진나라 하면 진시 황제 기억나시죠? 네, 진시 황제. 이제 본인을 황제라고 부르게 합니다. 이 진시 황제는 분열되었던 나라를 통일했기 때문에 처음에 뭐 화폐라든지 아니면 뭐 물건을 세는 단위, 치수라는 도량형, 그리고 사상도 통일했어요. 진시 황제 때는 어떤 사상이 채택되죠? 네, 법가 사상이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유학자들을 좀 싫어했죠. 진시황제는 강력하게 법으로 통치하고 싶은데 유학자들이 왕이 착하고 어지러워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법가로 사상을 통일하기 위해서 유교 관련된 서적을 불태우고 유학자들을 산채로 구덩이에 묻은 분서갱류가 있었죠. 분서갱류.
그리고 진시황제는 북쪽의 흉노족의 친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좀 강하게 통치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불만이 많고 반란이 일어나서 진나라는 금방 망해요. 그 다음에 등장한 나라가 한나라입니다. 한나라 때의 전성기의 왕이 한나라 무제죠. 한나라 무제. 우리가 한무제라고 부르는데 이 무제는 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람인데요. 이때 이 사람의 업적을 보면은 일단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고조선 멸망시키고요. 그리고 장건을 서역으로 보내서 비단길을 개척합니다. 비단길 개척. 이 비단길을 통해서 다양한 동서양의 문물이 교류가 되죠. 비단길 개척과 관련해서 장건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좀 강력하게 통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봉건제가 아닌 군현제를 쓰게 됩니다. 전국을 군과 현으로 나누고 왕이 직접 관리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봉건제보다는 훨씬 왕의 힘이 세진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 지방까지 직접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봉건제는 제후한테 그 지역을 아예 맡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진시황제부터 군현제를 하게 됐는데 이제 한나라 무제 때도 이렇게 군현제, 왕권을 강화하는 이런 정책을 썼다는 거 알 수 있고요. 한나라 문화 관련해서 정리해보면 일단 유명한 역사책 있죠. 사마천의 역사가 이름이고 역사책 이름이 사기예요. 그리고 이때 체륜, 종이 만드는 거, 제지법이 발명돼서 이제 종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라 관련해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조금 더 한나라 보충하면 유학을 어떤 정치의 중심 사상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라 때 발전했던 학문 뭐가 있냐면 유교 경전을 해석하는 훈고학이라는 학문이 발달하게 되고요. 그리고 유학을 가르치는 학교가 만들어져요. 학교가 태학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한나라와 관련이 있죠. 한나라가 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혼란기가 오죠. 이 시기가 위진남북조 시기입니다. 위진남북조. 왜 이름이 위진남북조냐 하면 분열된 다음에 삼국으로 나눠져요. 그럼 삼국지 아시죠? 위촉으로 나눠지는데 위나라가 제일 힘이 셌고요. 그 다음에 위나라를 이어받아서 진나라로 이어지죠. 하지만 이제 중국은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지게 되죠. 화북지방과 강남지방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 화북지방에는 북조가 들어서게 되고 강남지방에는 남조. 그래서 계속 왕권이 바뀌면서 혼란기를 겪게 돼요. 그래서 이 남조와 북조가 대치했던 이런 시기가 위진남북조 시기죠. 이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 게 국품중정제라는 걸 실시해요. 지방의 인재를 9등급으로 나눠서 중앙이 관리로 추천하는 제도인데 이게 잘 안 되죠. 지방의 호족들이 너무 힘이 세서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서 막 추천하다 보니까 지방의 호족들이 중앙의 관직까지 동점을 해버려요. 그래서 얘들이 계속 그 관직을 세습하고 자기네들끼리 결혼하고 하면서 문벌귀족이 형성이 됩니다. 문벌귀족 사회가 등장하게 되고 귀족 문화가 발전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중국에서 만들어진 불교가 들어오게 되고 불교는 특히 이 비단길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이 북쪽 황제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이때 불교는 당연히 대승불교예요. 대승불교. 쿠시아 낭조의 대승불교, 중생구제를 중요시하는 거고 또 이제 도교라는 새로운 종교가 등장을 합니다. 도교는 뭐였죠? 이 도가사상 이것이 종교로 만들어진 게 도교입니다. 사회가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사회에서 벗어나서 자연에서 좀 여유를 누리면서 살겠다라는 게 도교 사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위진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나라가 수나라입니다. 수나라. 수나라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일단 이 화북지방과 강남지방으로 나뉘었던 부분을 통일하다 보니까 두 개를 연결하는 인공적인 수로를 만들게 돼요. 땅에. 그것을 대운하라고 하죠. 수나라는 대운하를 건설하게 됩니다. 대운하 건설 과정에서 당연히 지금도 운하 만드는 게 쉽지 않은데 예전에 대운하, 그냥 운하가 아니라 이렇게 큰 운하를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노동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수나라는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돼서 금방 멸망을 한다고 했죠. 하지만 수나라 때 처음으로 과거제 실시되고요. 시험으로 관리를 뽑는 거, 귀족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과거제 실시하고 그리고 이때 고구려를 공격하죠. 하지만 실패합니다.
네, 우리 고구려가 잘 막아내요. 수나라의 공격을. 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좀 또 반란이 일어나서 금방 망하고 그 다음에 등장한 나라가 당나라입니다. 당나라는 그 어떤 수나라, 네, 위진남북조 수나라로 이어지는 정책들을 계속 이어서 실시를 하게 되는데 과거제 계속 실시하고요. 네, 시험으로 관리 뽑는 과거제, 그리고 농민들한테 땅 나눠주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세금, 네, 조정조를 받는 균전제도 실시합니다. 균전제는 네, 토지와 관련이 있어요. 네, 그리고 농민들이 평소에 군인으로 훈련시켰다가 네, 전쟁이 일어나면 활용하는 부병제도 실시하죠. 병사로 활용하는 부병제. 이건 어떤 군대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토지를 통해서 균전제를 통해서 세금도 걷고 그다음 군대도 강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당나라는. 네, 그리고 당나라에서는 중앙을 통치하는 삼성육부제. 네, 이게 중앙이고요. 행정조직이죠. 그리고 지방은 주와 현으로 나뉘었고요. 예. 이런 통치체를 잘 유지하다가 어떤 사건이 있었죠? 네, 안사에 난 이후에 쇠퇴하게 되죠. 네, 안사에 난 이후에 귀족들이 토지를 장악하게 되면서 농민들이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좀 쇠퇴가 시작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중앙 정부의 힘이 약해지고 이 안록산이 절도사였죠. 지방의 네, 절도사의 권위가 점점 강화돼서 네, 결국 절도사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당나라 문화 보면요. 귀족 문화라고 했죠. 네, 귀족 문화. 계속 이어지고 뭐 시나 서예 이런 거 발달하고 그다음에 도자기, 당삼체 네, 세 가지 색깔을 이용한 화려한 도자기도 만들게 되죠. 그리고 당나라에서는 이 유학이 과거 시험의 문제예요. 그래서 유학이 계속해서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유교 경제를 해석하는 훈구학을 집대성한 오경정의 같은 게 완성이 되죠. 네, 유교 네, 계속 발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국제적인 교류가 상당히 많았다 그랬죠. 그래서 당나라의 수도가 어디죠? 장안인데 이 장안은 초대형 국제 도시였습니다. 네,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와서 네, 여기서 살면서 네, 상품도 거래되었죠. 네, 지금까지 중국의 역사 살펴봤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면은 상나라, 주나라 요게 1단원에서 나왔어요. 네, 1단원에서 그 문명과 관련해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중국 문명. 상나라 하면은 갑골문, 주나라 봉건제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춘추 전국시대는 혼란기였지만 철기 사용하면서 네, 농업 생산력 증가하고 제자백가들이 등장했다. 그리고 진나라에서 진시황제, 네, 진시황제는 법가 그리고 만리장성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한나라 때 전선교황이 무제인데 네, 고조선을 멸망시켜요. 그리고 비단길 개척하게 되고요. 9년제 실시, 역사서 사마천의 사기, 네, 종이 만들었고 유학이 이때부터 통치의 근본 이념이 됩니다. 한나라 망한 다음에 위진남북조 시대의 혼란기죠. 네, 위진남북조 남조와 북조가 대치했던 시기고요. 이때는 문벌 귀족이 형성이 되고 네, 인도에서 불교가 들어오고 도교라는 종교가 만들어져서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 다음 위진남북조 통일했던 수나라, 네, 수나라 하면 대운하 건설했다는 거, 네, 고구려 공격했지만 실패. 당나라는 계속 이제 수나라의 통치제도 네, 활용을 하게 되고요. 안사에 난 이후에 쇠퇴의 길을 걷죠.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여러분 당나라 하면은 신라와 손잡고 우리와 관련해서 네, 신라와 연합해서 네,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킵니다. 네,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키는 그런 나라가 당나라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중국의 흐름을 쭉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